아, 진짜. 아까 도너츠를 먹다가 잼을 흘렸는데 잼이 오도도도 하고 이렇게 흘렀어.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급히 물로 닦고 왔는데 너저분하네요. 아 진짜 신경 써 죽겠네. 하여튼간에 선생님 무슨 신경 쓰지 마시고 지문에만 신경 써주시면서 네 한번 첫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런 지문을 뭐라고 부른다?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부르죠.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잖아. 쏘리.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지문이 이제 주제 통합 지문이었던 거고요. 요 지문에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는 독서 지문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갑자기 왜? 안 가져왔어? 아니 그거 보시면 돼. 괜찮아. 그걸로 봐. 근데 본인이 했던 거는 어떻게 풀었었는지 점검을 잘 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 스타일에서 갑자기 막 새로운 건 없었으니까 하던 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나 약간 이 지문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사회 지문이죠. 사회 지문인데 뭐랄까 숨 돌리는 구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풀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사하는 지문 세트이기도 했어요. 바로 선생님이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뭔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 출제 키를 얘기하면서 뭐 대응상, 대립상, 원인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정보가 여실하게 잘 나와 있는 지문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자. 자, 첫 번째는 문제 구성이 10번 문제.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만 보는데 공중, 공공, 저널리즘, 언론시 이런 식의 단어가 나와 있구나. 이거 사회 지문이고 언론과 관련된 지문을 정보를 주고 있는 내용이겠구나. 여기까지만 판단. 이거 판단하는데 1초면 돼, 그죠? 오케이. 우리 선생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 해서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이건 눈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오케이. 언론 지문이고요. 사회 지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을 이해하래. 기억이 뭔지 빨리 봤더니 특정한 어떤 구절이야. 그 구절에 대해서 공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반복 단어와 공중이라는 반복 단어를 보면서 공공 저널리즘에서 공중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의 대응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래요. 자, 사례 1, 2번 적용하는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구모평에는 선지의 친절함이 좀 늘어진다. 지금 이것부터 보면 1, 2, 3번은 사례 1번과 단독으로 연결시켰고요. 4, 5번은 사례 2번만 하고 단독으로 연결시켜놨잖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대비상으로 연결해서 정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복잡하게 낼 생각을 했다면 사례 1과 사례 2와 보기의 부분 속에 등장한 어떤 상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 난도 조절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어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고 그러면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문인지 이해했으니까 그 단어를 찾아가면서 1문단부터 문단번호 매기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것도 강조했었어. 문단번호를 매기는 행위를 선생님이 왜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생님에게는 이게 집중의 사인이다. 그냥 1, 2, 3, 4를 쓰면서 나는 지금부터 독서 지문 집중해야 될 대상이 생겼어. 집중해야 돼. 나의 마음의 암시 같은 거라고 했었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가보자. 오케이. 저널리즘이란 오케이 하겠어요. 저널리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라고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정의했죠. 보통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합니다. 오케이, 저널리즘이 먼저 설명했으니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20세기 중후반의 언론은 주로 특정한 시기를 언급했고요. 그 시기별 특징을 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주로 뭐에 집중했다?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론은 보통 그러니까 뉴스 매체라든가 이런 기체들은 정치 상황이 어떠고 저쩌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대. 근데 피상적인 게 무슨 뜻이야? 피상적인 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피상적이라고 불러? 겉으로 드러나니라는 뜻이잖아 이거 그치? 겉면에 드러나는 것만 겉면에 드러나는 것만
대략적으로 고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겉으로 들어온 것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오케이. 지금 이건 뭘 설명하고 있는지 부분 왜 이래? 또 왜 이래? 자, 공중의 일상과 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 쭉 그렇잖아. 환장 먹었네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네. 자,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다. 1번 표시를 해보자.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사회지문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바로 문제 제기 단락입니다. 사회지문의 기본적인 구성 특징이 뭔데요? 문제와 해결 구조라고 했었잖아. 인문지문의 기본 특성은 뭔데요? 사상가 철학자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이해 적용 문제 단원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이게 문제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또 대응되는 쌍이죠? 얘랑 대응되는 쌍이죠. 기본적으로 권력 집단에 대한 얘기를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내 생활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물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지금 북극이 기후이기 때문에 남극에 막 빙하가 녹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남극도 마찬가지고요. 극지방에 빙하가 녹고 빙하기가 염려되는 상황이래. 그렇군. 지금 그 얘기는 나의 일상에 집중적이지 않잖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나는 내 월급이 왜 더 오를 수밖에, 왜 더 안 오르는가? 이게 궁금한 건데. 그쵸? 피상적인 거 이런 거죠. 일상과 괴리됐어. 문제가 있대. 두 번째, 이례적 문제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2번, 이례적 문제제기 수준. 문제 상황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권력 집단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 삶과 관련이 없는 다른 데를 얘기하고, 대충 겉면만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나를 얘기를 다루지를 못하고 있대요. 말이 보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공중 오케이. 이 공중의 이야기가 중요했었지, 뒤에서도. 뉴스를 기피하는 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오케이. 키워드는 이거네. 바로 공중의 관심사를 사람들에게 뉴스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따지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부터 따질 공공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래요.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중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례적 문제제기 수준이 아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1문단 되게 쉬우니까 2문단 넘어갑시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한 야, 지문 정말 친절하지 않니? 상반된 입장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사회지문인데 인문스러운 요소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이라는 사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케이. 먼저 우리 리프만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리프만은 지금 우리는 뭘 따지는 거라고요?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잘 봐야 돼.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지금 미리 선언하고 시작한 진짜 오늘 펜이 왜 이러니? 뭐랄까? 친절한 질문 구성이다. 친절해. 됐죠? 확인해 주시고 가자.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면 자, 밑줄 쳐볼까요? 리프만이 바라본 공중의 특성은 바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뭐하다? 드물다고 판단했다. 그럼 이게 바로 뭔가의 이유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공중이라는, 그러니까 대중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잘 바꾸지를 못해. 이걸 유연하게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또한, 플러스 또가 있네요.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뭐도 부족해? 전문적 지식도 부족해요. 두 번째 문제로군요. 따라서 오케이,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잠깐 지금 보시면 뭐 판단했다, 보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잖아. 자,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 집중을 주자. 자, 이유를 말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뭐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결국엔 뭘 해야 된다?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확하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리트만이 보기에 언론이 아니지 공중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언론이 잘해야 돼. 이게 핵심적인 얘기 아닐까요? 됐죠? 이 관계 판단하시고요. 근데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좀 제발 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공중에 대한 입장이 리프만은 공중은 고정관념 가지고 있고 지식도 부족하게 보았어. 근데 듀이는 공중은 훌륭히 합리적인 존재야 라고 보았다는 거 차이점. 근데 자, 기억 나왔네요. 자,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야. 공중이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공중은, 즉 대중은 자기 관심사에만 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이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 어떤 소스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교육 현장 문제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뭐라 하나 볼까? 한번 더 막 들여다보겠지. 오케이? 이거 까는 거 아니야? 설명하는 거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또 그거 아니면 두 번째 요즘 경기가 요즘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쉽고 이런 얘기가 막 있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세계 뉴스에서 중국이 중국했네 그러면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은 자 이런 뉴스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특징이 잘 어울리는 그런 뉴스에 집중할 거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사에 맞는 것들이 다 찢어져 있는 게 문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파편화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야. 파편 찢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공중의 관심은 각각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줘야 돼? 결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라색으로 가자. 언론은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줘야 된대. 즉,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심지어 뭐까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듀이의 주장이었군요.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대응상 팡팡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지문이 쉬워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 10번 문제처럼 일치, 불일치,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라니까 일치, 불일치잖아. 일치 판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기 나름이라고. 자, 이번에는 쉬운 지문이지만 지금 방금 우리가 총 2문단 읽었잖아. 지울 수 있는 지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지? 합리적인 존재?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언론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2번, 또 맞는 말. 두 번째, 공공 저널리즘이 중심 의제로 삼는 주제는 뭔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공중의 관심사를 둔다고 했었죠? 방금 읽었던 내용이잖아. 어렵게 있어? 3번,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공공 저널리즘이 있는 거라고 설명했잖아. 맞죠? 4번,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 이건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자. 5번,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것도 역시 말한 적이 없지.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 중에 존재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잠깐 정리할 겸 갔다 온 거야 그냥. 자, 3문단 가봅시다. 아니 갑자기 이번엔 또 로제는 또 누구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이야 또 공공 문제에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로젠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문의 관계를 읽을 때 그냥 저 로젠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왜 하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얘기와 관련된 요소가 어떤 얘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지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었잖아.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를 이해해야 되니까 또 그 B를 알기 위해서 C를 이해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한다고. 이건 지문 난도가 엄청 쉬웠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냥 쭉쭉 넘어갔겠지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구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저널리즘에는 문제가 있어서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공 저널리즘에 대해 논의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핵심 논의가 아니잖아. 아직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해결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로젠의 어떤 주장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가봅시다. 이를 위해서 공공 저널리즘은요. 이런 말 나오네요. 설문, 또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과 같은 뭐라고 불렀어?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구만. 말 그대로 그냥 해보는 거잖아. 같이 회의도 해보고 설문도 해보고.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 이런 말합니다. 그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참고로 이런 지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보고 not A라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구조죠. 오케이?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이 녀석은 공론의 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오케이? 공공 저널리즘의 언론 보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공중을 설문이나 회의, 인터뷰 등의 어떤 사회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장으로 끌고 와준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해결 방식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 말이겠지.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기부터 나오기가 나와야죠. 보자.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좀 객관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만 하는 거였구나. 이거 해결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지문이었던 거구만. 이해되시나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중립적 보도 혹은 객관성 담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해. 자, 지금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이 지문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오히려 이번에 언론이 민중에 너무 지나치게 결합돼 있어. 그 앞에서는 서로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문제다. 그치? 혹은 얘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사회 논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너무 가까운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그러면 주관성이 개입되면 이라고 하면서 뭘 좀 또 썼죠? 바로 조건 설정했습니다. 주관성이 개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또 이번엔 마이어가 나왔어. 사람 많이 나온다 그죠?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 자, 다시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뭐였죠? 위에서 말했던 설문이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였지. 오케이? 그런 방법을 통해 발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야, 이건 방법적으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담보한 게 맞잖아. 오케이? 지금 너희들이 주관성에 빠져들어서 너무 그들의 편만 드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설문도 조사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작동을 위한 설문, 인터뷰, 회의 같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취재 과정에서 이 사회과학적 방법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는 거야? 곱하기 3이야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거 이해해야지. 곱하기 2를 쓸게요. 활용함으로써 자, 뭐 할 수 있다?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중의 속도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지문이 뭐 이게 다야? 끝나버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결국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건
언론과 공중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본 공공저널리즘에 대한 특징, 이해와 관련된 지문이었구나. 판단하시고 방금 10번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 버렸죠. 지문을 다 읽고 나니까 공공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방법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써서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 5번이죠.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지도와 절차를 통하는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지문을 다 읽자마자 일치불일치가 빨리 지워지는 거야.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아니고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지문이니까요. 됐죠? 첫 번째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기억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기억이 뭐였죠? 파편화된, 자, 여기 어디 있어? 오케이. 파편화된 공중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문제도 이런 말을 했었어.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오케이? 핵심으로 얘기돼야 되는 요소가 뭘까? 기억을 이해했으면 공중이 뭐 해야 돼? 결국에는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있는 이 지문의 상황은 뭐냐면 공중이 언론의 보도에 그냥 관심을 갖고 안 갖고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중이 부족하니까 언론이 잘 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공중은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말을 안 해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관심 있는 걸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결국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언론이 공중을 언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 이 두 개의 핵심은. 지금 봐봐. 다시. 지금 선생님이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문단의 정보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 손필기 자료에 여기다가 뭔가 써드렸을 거야. 그거 보이시니? 오케이, 보고 있죠? 손필기 자료 쓴 게 바로 이거야.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이 두 개의 대립상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는 문제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공중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뒤에 문장이 이어지잖아.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끌어내서 공중이 그 담론의 장에 참여해서 오케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법을 논의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아닌가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 주장이기도 했고요. 서로 다른 배경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언론인이 전문가가 되든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든 중요한 건 담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선지들 중에서 결국에는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공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 나와야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지를 1번부터 꼼꼼하고 예쁘게 판단하지 말고요. 제일 그럴듯한 말이 뭔지를 빨리 판단해보자는 거야. 한계를 극복한다. 공중이 뭐 4번인 것 같은데? 확인해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지. 4번 보실까요? 공중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한 게 바로 뭔데?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오케이? 나머지 1번부터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파편화되는 거였잖아. 자기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건 파편화, 이거는 기억의 내용이 아니야. 두 번째, 공공 문제를 해결했어? 아니야.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논의해보자잖아. 세 번째, 저널리즘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계를 극복해? 아니야. 한계를 극복 차원이 아니고 무슨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5번, 공중이 공공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공중이 취재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장난 문제잖아 그냥. 쉽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례 1번과 사례 2번을 각각 연결시키는 건데 사례 1번 보고 1, 2, 3번에서 혹시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본 뒤에 사례 2번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가보죠. 자, 무슨 상황인지 보자. A 지역에 땡땡 신문사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대요. 좋아요. 문제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 관해서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했고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무슨 일을 했죠? 회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거잖아요, 지금. 됐어? 회의를 했대요.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결국 분석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결과 범죄율이 크게 낮아지는데 기여했대요.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냥 그런 현상이야. 자, 거기에 대해서 1번부터 가보자.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지. 왜? 범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참고로 이런 선지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면 헷갈리거든. 그냥 손으로 로제는 하는 가로 쳐놓고 그건 나중에 보면 돼. 모두에 집중하면 뒤는 먼저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치? 뒤는 뭐라고 말한 거야? 공공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거래요. 맞나요? 능동적으로 참여했잖아 방금. 자문단이 구성돼서 열심히 회의도 했잖아. 맞고요. 로젠 역시 고민할 건 없겠지? 참여했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1번은 간단한 선지였던 거지.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회장으로 유도했습니다. 오, 맞아요. 이거 맞죠? 지금 우리 범죄율이 문제니까 각계 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치? 부탁할 사람도 있었고 해가지고 함께 얘기해본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뒤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왜? 성공적으로 실현을 해냈잖아. 공중이 공적 담론회장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까지 간다고 했었잖아. 뒤가. 그쵸? 그럼 2번도 맞는 얘기 동그라미. 됐죠? 3번.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자문단을 구성해서 취약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분의 내용 그대로잖아. 이렇게 한 것은 취재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하겠구나. 사회과학적 방법 사용했잖아. 회의했잖아요. 자문하고요. 그쵸? 어려우게 없었습니다. 젠장. 답이 1, 2, 3번은 지금 없었네? 그럼 4, 5번 가야지 뭐. 가자. 이번엔 B지역 세무신문사 얘기입니다. 설문을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무슨 일을 했어요? 똑같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경제가 위기라는 걸 파악해가지고 모두 했어요. 집단 인터뷰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회의도 했네요.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됐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돈이 많이 안 돌고 있으니까 행사가 만들어지면 돈이 많이 돌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결과 전문가는 B지역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오케이, 이거 전문가의 판단 결과. 그러니까 이걸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해. 외국인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서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암에 F1 서킷 경기장을 만들었었잖아요. 기억해? 그런 게 있어. F1이 뭔지는 알지. 최근에 뭐 우리 빵형 또 영화 주연 찍어가지고 진짜 멋지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F1 레이싱이 뭔지는 알죠? 참고로 그 F1 레이싱은 외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순번도 배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다 지어놨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하기로 했지. 왜? F1을 하면 전반 부대시설이 필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F1을 하려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메케닉과 그걸 구경하러 오는 관중들과 심판진과 선수들과 언론 프레스 이 무지막지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아니 그걸 어디다 지어놨다고요? 강원도 영암에서 지어놨습니다. 주변에 부대시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 공간도 제대로 없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멀리에다가 숙소를 잡아놓긴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숙박요금 올려받고 이런 일이 문제가 벌어져서 우리나라는 그다음부터 그 결과 그 경기장을 운영하고 그치? 그 경기장과 함께 부대시설과 함께 어떤 지역 유명한 장소가 돼서 계속 경기를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왁 발전해야 되는데 그냥 경기장 하나 지어놓고 끝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대시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주변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타까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을 거면 서울 근교에 지었어야지. 교육 발전 차원에서 좋지 않다는 건 선생님도 인정해. 근데 성공할 거면 하다못해 경기도 어딘가에 지어놓은 용인 얼마나 좋아. 용인 서킷. 야씨 그냥 맨날 가면서 외국 사람들 우르르 와 있고 막 관광 특구 만들어지고 얼마나 유명해질까.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로만 해결될 거면 나라가 아니지.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케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죠. 오케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행사 유치를 강력하게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잠깐만 이거 중요한 말이다 그지?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딱 그냥 여기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네 그죠?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된 현상입니다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주관성이 개입했어. 그 결과 우리는 적합해 라고 보도를 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행사 개최지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지영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동시에 생각하지 말랬지? 하나씩 생각해. 로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로제는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로젠 여기 있었습니다. 로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 기억나 나데이?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의가 있는 중요한 좋은 일이다라고 했었지. 그 얘기를 보고 나서 4번 다시 보세요. 로제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게 아니죠. 로제는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목적은 실현했자. 사람들을 논의하게 만들었잖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4번이 벌써 나온 거잖아 지금. 됐지? 참고로 마이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이어는 공중에 밀접하게 결합돼서 주관성이 개입되면 객관성의 담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맞는 말이겠지. 됐죠? 주관성을 극복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로젠 설명이 잘못된 걸 확인하시고 4번 답 잡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영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면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 리프만은 공중에 대해서 자, 리프만 단독으로 보는 거네요.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거래요. 왜? 리프만은 뭐라고 했으니까? 리프만은 아까 맨 처음에 앞에서 봤던 사람이죠. 공중은 어떤 뭐랄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과학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쵸?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케이? 적절하지 못했겠다 또 평가하겠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 지문 내용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랄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 숨 돌릴 수 있는 지문이었다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논리나 철학 지문 나오면 힘들어하고요.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언제 힘들어하냐면 법률 지문이 나오거나 혹은 경제학 막 그래프 뜨고요. 그러면 괴로워하잖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할만하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했다면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 제재가 아닌 다른 제재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10번부터 13번까지 설명 마무리하고 13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어휘 문제니까 단순한 거.